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너무 긴장을 한 상태나 위경련 상태에서 위장 또 이 소화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어려운 상태의 분들도 계십니다. 이 두 가지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. 이럴 때 밥이나 고기나 생선류 이런 거 드시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기가 쉽거든요. 특히 이제 한식을 드실 때 십첩반상 해가지고 다양한 반찬을 드시면 아무리 한식이라도 이 다양한 음식들이 섞이다 보니 위 운동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모노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모노밀은 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. 한 종류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시는데 소화가 안 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한 종류의 음식을 완벽히 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. 근데 이 한 종류라는 것은 흰쌀밥이나 가공식을 먹자는 것이 아니고요. 대신 영양이 풍부한 한 종류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. 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바로 자연의 선물입니다. 우리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 종류의 음식에 한 종류의 그런 영양소만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. 가공이 됐느냐, 자연의 산물이냐에 따라서 영양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한마디로 뭘 먹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한 가지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만약에 바나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바나나 한 종류만 소화되는 만큼 2개, 3개도 괜찮으니까요. 소화되는 만큼 드시면 됩니다. 또 사과 한 종류, 키위 한 종류, 블루베리 한 종류, 고구마 한 종류, 감자 한 종류도 다 괜찮습니다. 때로는 정말 너무 입맛도 없고 배부른 거 너무 싫어요 이럴 때는 그냥 견과류 한 줌, 아몬드 한 2-30알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견과류 식사도 괜찮습니다.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요, 직접 많이 해보기 때문이에요. 특히 저는 이제 이동 중에 또는 바쁠 때 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책을 확인할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또 에너지,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쓰이는 상태에서는 뇌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과일 식사 하나 끝내기도 하고요. 고구마 하나를 먹기도 하고,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편의점에 가면 두유라도 살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두유 한 종류를 먹기도 하고, 바나나 하나에 두유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음식을 드실 때는 여기 하나의 영양소만 있다 이게 아니고요. 그 자연의 산물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, 500가지, 1000가지 알 수 없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견과류, 또 두유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을 활용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. 절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는 채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더 낫습니다. 한 종류 모노밀 식사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기운이 없을 때 기력이 회복되는 식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양식을 많이 생각하시죠. 이제 또 뜨거운 여름철이 오다 보니까 여름에 드시는 그 탕을 이제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늘 풀만 먹고 김치만 먹고 이럴 때 1년에 몇 번 먹는 그런 보양식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 고기를 접하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 보양식이 아니고 오히려 소화불량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운이 너무 없을 때는 오히려 단순한 식사가 몸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몸무게가 한 40kg, 38kg, 43kg 이렇게 굉장히 저체중인 상태에서 기운이 없어요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럴 때는 모노밀 과일 식사를 하셔도 좋은데 특히 좀 살이 같이 찌고 싶다, 좀 기운이 나면서 근육도 살도 좀 붙고 싶다, 자, 이럴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이걸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. 바로 잡곡 잣죽입니다. 잣죽을 흰쌀밥에 보통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. 그럴 경우 좀 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잡곡을 특히 볶은 잡곡을 잘 끓여가지고 곱게 간 잣과 함께 아주 된 상태로 죽을 만들어 드신다면 몸에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또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됩니다.
특히 죽 하면은 제가 침과 섞이지 않으므로 안 좋은 음식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드시더라도 입에서 충분히 침과 잘 섞인 상태에서 잘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현미가 좋다, 보리가 좋다, 잡곡이 좋다 하는데 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. 몸이 좀 차가운 성질이나 또는 현미의 이 피친산, 또 이런 씨앗들이 가지고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들이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.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잡곡이 유독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럴 때는 아무리 잡곡이라도 몸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.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정제한 곡식을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을 취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식전에 좀 익힌 채소를 먼저 좀 드신다거나 저당도 과일을 먼저 드시고 나서 도정을 잘한 곡식을 최대한 꼭꼭 씹어서 50번, 100번 씹어서 침과 잘 섞인 상태에서 삼키시면 크게 혈당 상승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잡곡 중에도 일반 그냥 잡곡을 바로 밥을 한 상태가 아니라 한번 밥을 한 뒤에 열에 구운 볶은 곡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. 당뇨나 암이나 소화도 힘들고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 볶은 곡식은 굉장히 소화 흡수와 혈당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좋은 대한 식사법이 됩니다. 볶은 곡식을 잣과 함께 잘 곱게 쑤어가지고 죽 형태로 최대한 침과 섞여서 꼭꼭 드시면 기력도 나고 또 살도 찌고 영양도 풍부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간혹 제 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너무 마른 분들이 있을 때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